절대로 주사는 맞으면 안 되겠네. 어머 원장님, 저는 주사는 절대로 함부로 맞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사 맞지 않고 낫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의학 정보를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 얻는 게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식상해, 재미없어, 그러면 물론 공부를 하고 오시면 더 좋겠지요. 채널을 끊어버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지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심결에 보고 있는 각종 TV 건강 채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하다 하면 뭐 검색을 한다, N이버 또는 다음 또는 유튜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으로 지인을 통하는 방법이죠. 언니, 내가 어디가 아파, 오빠, 내가 어디가 아파, 또는 여보, 내가 어디가 아파, 이렇게 합니다. 제일 쉽고 가장 장벽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신 환자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김치 담그는 거, 애기 키우는 거, 대학 보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도 되지만, 내가 아픈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사랑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요즘에는 애들을 대학 보내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됐죠. 하지만 의료적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언니야, 나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가 아픈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하죠. 그러면 그걸 듣던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그거 내가 TV에서 봤는데 협착증이야, 협착증.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협착증이라고 전화를 하시면서, 협착증은 주사는 함부로 맞으면 안 돼, 큰일 나, 나랑 운동하자. 운동,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대. 열심히 걸으면 협착증도 다 낫는데, 그래서 나랑 오늘부터 중랑천을 걷자. 내가 아는 언니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랬는데 이거 다 걸어서 나았어. 너도 걸으면 나을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내일부터 나랑 걷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 이야기 직접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그 전화를 통한 그 진단이 맞을까요? 전화 통화만 했는데 이게 협착증이다? 전화로? 물론 협착증에 저명한 증상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도 원장님 걸으니까 많이 좋아지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걸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운동 부족이거나 또는 근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적당한 걷기 운동만 하여도 허리 근육이 붙으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나았으니까 진단이 협착증은 아니겠죠. 그리고 심하지 않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파스만 붙여도 좋아지죠. 하지만 문제는 진짜 심한 협착증이라면, 내가 정말 심한 병이라면 오랫동안 엉뚱한 치료로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죠. 역시 치료의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에는 치료가 오래 끌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협착증인 걸 알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협착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협착증이 맞네. 그러니까 뭐죠? 절대로 주사는 맞으면 안 되겠네. 어머 원장님, 저는 주사는 절대로 함부로 맞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사 맞지 않고 낫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협착증에 주사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꼭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주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은 맞았지만 과연 맞는 치료를 선택한 걸까요, 환자분이? 협착증의 정도와 그에 맞는 치료를 가장 많이 해본 곳은 이 전화기 너머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앞에 앉아 계시는 원장님일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 TV에 나와 있는 건강 프로를 통한 의학 정보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의학 정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 좀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 정맥을 사수하라.
혈액순환부터 다리 길이까지 잡아줄 솔루션 이라면서 출연자가 이 어려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종아리가 붓고 하지정맥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다 몰고 갔겠죠. 저 증상이 과연 나랑 맞는 증상일까? 종아리가 당기면 하지정맥 뿐일까? 하지정맥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데 진단 과정 없이 바로 하지정맥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 저 어려운 운동이 나에게 무리 가는 운동은 아닐까? 저 운동을 설명하는 사람은 의사인가? 약사인가? 운동치료사인가? 저 방송이 나가고 얼마 뒤에 협착증으로 치료하던 제 환자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어제 TV에서 보니까 종아리가 붓는 건 하지정맥류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따라 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종아리가 더 저린데요? 환자분은 허리 척추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저린 거였어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 TV에서 보니까 종아리가 저린 건 하지정맥류라고 하던데요? 물론 두 가지 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게 더 많은 원인을 차지할 수 있지만 환자분은 협착증이 더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협착증 치료를 했습니다. TV의 건강 프로는 뭐가 문제일까요? TV는 결국 시청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리모컨 전쟁에서 채널을 멈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몰아가는 거죠. 패널들이 와 이렇게 큰 일이 손이 저린데 중풍이 온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전에는 법으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는 줄었지만 시청률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광고입니다. 광고.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예 만들어지는 거죠. 저 TV를 보다가 딱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에서 바로 그 제품을 팔아요. 지금은 법으로 막혀가지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아래에다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라는 자막이 나오지만 답답한 환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저거 먹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V는 제가 환자들한테도 가끔 이야기 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추가적인 설명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내 병인지 내가 진짜 이 환자인지 아닌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빠져듭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은 아랫배를 누르다가 아프면 내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골다공증으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막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정신이 없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이 좋은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정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TV는 EBS의 명의 그리고 생로병사. 사실 생로병사도 요즘 조금 좀 그렇긴 한데 명의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손저림의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 뭐 여러 군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손저림 예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쭉 읽다 보면 결국 파라핀 치료기 광고였어요. 낚인 거죠. 네, 손저림에 대한 건 없고 파라핀 치료에 대한 광고였어요. 제가 일전에 IT 대표를 하시는 제 지인분이랑 한번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은 무슨 회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검색회사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정색을 하시면서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검색회사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표님이 실소를 머금으시면서 그 회사는 다 광고회사라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인스타도 마찬가지, 다 광고회사예요. 결국 클릭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손저림을 알아보러 왔는데 어느새 파라핀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검색을 해서 블로그나 네이버를 볼 때는 목적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되겠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유튜브에서 손저림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검색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찬찬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매체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유튜브는 틀어보시면 좀 길기는 하지만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따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도 쉽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유튜브로 정보를 얻어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따라하기 쉽게. 근데 하지만 유튜브도 결국 광고입니다. 광고. 따라서 이런 유튜브를 보실 때는 누가 이 방송을 만들었느냐,
정형외과 의사가 만들었느냐? 한의사가 만들었느냐? 그럼 이 사람은 왜 이 방송을 하느냐? 이 환자들한테 뭔가 더 알려주기 위한 거냐? 아니면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잘 나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뭔가 계속 자극적인 동영상만 찾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게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썸네일은 조심하시고 지금처럼 수수하고 재미없는 저희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죠. 여기서도 이 이야기, 저기서도 이 이야기, 막 같은 증상을 가지고도 이 병이다, 저 병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진단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정보의 홍수에서 과연 정답을 찾을 수 있느냐? 유튜브나 TV, 파워블로거 같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그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이전에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방문하신 환자들을 치료하여서 이만큼 경험이 쌓여 있는 분들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의 진단과 그 치료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갈 수 있고 때로는 바다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정보를 많이 주고 의사분이랑 잘 의논을 하시고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치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치료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과 우리 환자분이 같이 함께 좋은 결과를 얻으러 가는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지도로 삼아야 될 것은 유튜브도, TV도, 블로그도 아닌 환자분 집 앞에 계시는 환자분을 직접 보는 의사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요즘 구독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